첫 발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백종현 팀장님께서 스마트 공장 보안 위협 사례 및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백종현 팀장입니다. 먼저 Secure OT 서밋 2022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총 20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분야의 정보 보호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는 이제 스마트 공장이나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같은 이런 융합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스마트 공장에 대한 보안 위협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 개요입니다. 스마트 공장이라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장 내에서 설계 개발, 또 제조, 유통, 물류 등 생산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에서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반영돼 가지고 생산성이나 품질, 고객 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증형 공장을 말하고 있고요. 사실 스마트 공장이라는 개념이 나온 건 좀 오래됐지만 19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스마트 공장 시장도 발전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될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스마트 공장이 사실은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5년, 10년 전부터 말은 있었지만 이게 현실화되고 직접적으로 이제 사회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시작된 거는 아마도 19년도 4월에 5G가 상용되면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빠름, 초고속이나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에 따라서 기존에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런 개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 내에서도 다 반영되다 보니 이런 스마트 공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제 IT하고 OT가 결합되면서 이런 융합들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이런 스마트 공장도 현재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스마트 공장 보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중기부에서 약 22년까지 올해 말까지만 해도 한 3만 개 정도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한다고 얘기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공장에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 2도 있고 3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런 스마트 공장들이 구축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확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마트 공장이 결국은 이제 IT하고 접속되다 보니까 결국 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많은 이슈가 생겼던 거고요. 그 관련해서 먼저 보안 위협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스마트 공장 인프라가 OT 영역,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쪽 분야하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융합이 돼가지고 같이 동작하는 그런 인프라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IT 영역이라고 하면 생산 관리하는 공정, 또는 전사적 자원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공급망 관리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운영 서비스를 다 포괄하는 이런 영역을 IT 영역으로 불러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인터넷, 이런 네트워크들이 연결돼서 이런 전사나 자동화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OT 영역이라고 하면 HMI나 PLC, 센서, 액추에이터 이런 것 같이 실제 공장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품들, 그 장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프로세스 레벨도 있고, 제어 레벨도 있고, 생산 공정 레벨도 있는데 각 레벨마다 각각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 OT 영역을 하고 있고, 예전만 해도 이런 IT 영역과 OT 영역이 좀 구분되어져 있었고, OT 영역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폐쇄적인 구조, 폐쇄적 네트워크 구조라서 보안에 안전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스마트 공정이 나타나고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제 OT 영역까지도 이런 보안 위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보안 위협에 대한 설명해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IT 영역의 보안 위협은 사실 기존의 인터넷에서 생겨나고 있는 보안 위협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좀 오래된 공격에 노출된 이런 운영체제를 쓴다거나 어떤 소프트웨어가 오래돼 있거나 또는 통신 프로토콜상의 취약점들이 존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피싱과 유사하고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PC 사용한다거나, 또 최근에 특히 또 이제 APT 공격을 통해 가지고 지능화되고 지속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공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IT 영역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OT 영역까지도 보안 위협이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협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런 원격 접속하는 이런 것 쪽에서 원격 지원할 때 생겨나는 취약점들도 생겨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네트워킹, AP, 무선 AP 같은 것들이 인증되지 않은 무선 AP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IT 영역의 보안 위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정보 탈취나 기능들이 마비될 수 있는 게 생겨나고요. O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거나 보안 위협들이 또는 이제 내부에 있는 OT 영역에서도 운영을 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PC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PC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게 되면 그 취약점을 통해서 내부의 전체 OT 영역 쪽에도 즉 부품들에도 이런 악성 코드들이 전파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유로 해서 사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잘못된 악성 코드가 삽입된 USB를 들고 와서 꽂거나 하게 됐을 경우에는 OT 영역에 있는 어떤 그런 제어 설비들이 이런 악성 코드에 전염돼서 해킹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HMI 쪽이나 PLC 같은 것들이 해킹당하게 되면은 뭐 다양한 모든 프로세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들이 좀 임의로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제어권 탈취되거나 또 어떤 공정상에서 오동작이 발생해가지고 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위협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다양한 어떤 스마트 공장 보안 위협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보면 뭐 노화된 시스템이나 뭐 계정 관리 취약점, 뭐 시스템 간 연계 구간 공격 등 같은 것들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 기반으로 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앞에서도 위협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악성 코드 유포, APT 공격으로 많이 되겠죠. 이거는 이메일 열람 한다거나 또 원격 접속하는 거, 한 취약점 통해서 사고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뭐 미국에 있는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컬 파이어라인 해킹 사고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뭐 아마도 이 제어 쪽, 공장 쪽 관련해서 가장 큰 해킹 사고들이 그 노르스카이드로 그 랜섬웨어 공격이나 대만 반도체 공장 TSMC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었는데요. 이 두 공격에 따라서 사실은 뭐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가거나 또는 뭐 이런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 전 세계적인 가격이 올라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많이 영향을 많이 줬었고요. 피해 규모도 많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몇십억 단위 이상 몇백억까지도 몇천억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보안의 위협이 아주 큰 사고로 갈 수도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그 미국 MIT에서 발표한 그 트위터 악성 코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용 안전 시스템에 영향이 미치고 공격이 되게 되면 사실 뭐 폭발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 공장 근로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고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적인 또 인적인 다양한 부분으로 어떤 이런 해킹 사고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지금 이제 아마도 공장 쪽 관련해서는 이런 보안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인식 제고가 좀 많이 없어서 이런 보안 대책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상황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 이런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엄청 크게 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런 대책들을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OT 환경에 대해서 왜 어려운지 부분인 건데요. 물론 이제 이게 OT 쪽에는 기존에 있는 IT 쪽과 다르게 OT 특화된 어떤 그런 산업용 프로토콜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즈보스가 조금 어렵고요. 패치 같은 것들이 그리고 뭐 전용 OS 설치돼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좀 복잡하고 조금 폐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IT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양한 OT 영역 보안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또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스마트 공장 보안 정책인데요.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9년 이후로 해서 5G 전략이 나온 이후로부터 해서 다양한 뭐 헬스케어 분야나 자동차 분야 뭐 이런 공장 분야 쪽에서도 제조 분야 쪽에서도 정부에서 다양한 어떤 이런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만들고 또 이에 따라서 똑같이 이런 융합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보안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19년, 20년 통해서 뭐 정보보호 종합계획이나 뭐 5G 플러스 섹션스 융합 보안 강화 방안이나 뭐 다양한 이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만들어져 있고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G 플러스 섹션스 융합 보안 강화 방안은 19년 10월에 발표됐고 이거는 19년 4월에 5G 네트워크가 상용화 되면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5개의 핵심 서비스가 제시했었는데 그게 스마트 공장을 포함을 해서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시간 콘텐츠 이 5개입니다. 이 5개에 대한 어떤 융합 산업에서 보안을 어떻게 안전하게 적용시키고 보안 내재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만들어낸 대책이 이 대책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책을 통해서 지금 제가 발표드리는 이런 스마트 공장에 대한 보안 강화 대책도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 2월, 작년 초에도 K 사이버 방역 전략을 만들어냈고요. 이 K 사이버 방역 전략 내에서도 이제 융합 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어떤 그런 과제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보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뭐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실증하고 테스트하는 부분,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표준 보안 모델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또 뭐 인증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확산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어떤 융합 보안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들은 뭐 스마트 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 산업이 이런 프로세스에 포함돼서 다양한 리빙랩, 보안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도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랩이 좀 구축되어 있고, 보안 모델도 계속 지금 발표해서 이렇게 릴리즈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뭐 이거는 뭐 저희 키사 홈페이지나 뭐 아니면 저한테 시청해 주시면 무료로 저희가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보안 모델인데요. 5개 분야에 대해서 보안 모델 만들어냈고, 요 관련된 부분들, 보안 모델과 리빙랩 같은 부분들은 뒤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보안 리빙랩도 5개를 전국에 설치해놨고요. 각각은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 놓은 거고, 그래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조립센터가 있고 그런 산업 단지들이 있는 안산에다가 저희가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랩을 구축해서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안 강화 방안, 어떤 대책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대책들이 결국 이제 보안 모델과 보안 리빙랩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안 모델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실적으로 스마트 공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그다음에 보안 취약점, 물론 이것들은 기존에 발생되어 있던 보안 위협 취약점도 있고 또 스마트 공장에 특화된 보안 위협이나 취약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레퍼런스를 참조해서 이런 위협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각각 위협별로 대처할 수 있는 보안 요구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 보안 요소를 만족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기술과 솔루션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총망라한 그런 가이드라인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런 보안 모델은 한 해, 그러니까 1년 동안 개발해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기술이 계속 매년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발전되는 것들도 반영시켜 놔야 돼서 현재 지금 저희가 최초에 20년 동안 20년에 개발을 해가지고 20년 12월에 발표한 그 파트 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작년 연말까지 만들어진 파트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OT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공장 내에서 일단 레벨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0레벨부터 0계층부터 5계층까지 해가지고 뭐 센서, 액추에이터부터 시작해서 PLC, MES 뭐 다양한 어떤 계층별로 이런 존재하고 있는 어떤 부품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어떤 제조 설비들에 대한 어떤 보안 위협이 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만든 것이 이제 요 첫 번째 파트 1이라고 하게 되면 작년 말까지 해서 만들어지고 올해 이제 배포될 예정인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대 공장, 공장 내에 있는 건물이 다른 공장이거나 또는 지방이나 또 다른 지역이 다른 곳에 있는 같은 공장이거나 아니면 또 협력사, 아니면 또 이제 무슨 뭐 유지보수 업체들이 연결되거나 또는 뭐 제조혁신 데이터 센터랑 연결됐을 때 외부에 있는 어떤 다른 공장들 또는 다른 어떤 설비들과 연계할 때 대외 연계공간에 대해서 또 어떤 보안이 생겨날지,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이제 파트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공장이 단지화되고 있고 하다 보니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때 다 많은 위협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 것들이 이제 작년에 만든 보안 모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말씀드렸지만 뭐 IEC 62443이나 니스트 800-82, 뭐 라미 4.0 같은 이런 국외 표준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공장 계층 구조에 대한 아키텍처를 만들어냈고요. 또 계층 구조별로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총망라해서 제시해놨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층별로 또는 구성 요소별로 어떤 보안 위협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보안 요소는 무엇이며 그걸 만족하기 위한 보안 기술과 보안 솔루션이 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스마트 공장 전체 서비스별로 보안 아키텍처가 뭔지도 제시해 놨고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전체적인 스마트 공장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고 이 아키텍처에 따라서 계층별로 어떤 부품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각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보안 요소인지 정리해 놓고 이 대응 방안을 만들어 놓으면 수용적으로 보안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이 계층별로 어떤 보안 솔루션과 기술을 넣으면 되는지를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이 이 보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1계층에 따라서 1계층 구조별에 대한 아키텍처인데, 1계층에 따라서 1계층에는 뭐 DCS나 뭐 PLC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각각 이런 것들이 뭔지, 장치가 뭔지 설명하고, 그럼 저 장치에 대해서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이 보안 위협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그림에서 좌측에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계층에, 1계층에 있는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를 정의해 놓은 거고요. 물리적 장치 훼손이나 공정 데이터 조작한다거나 유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공격 위협들이 생겨나고, 그럼 이 위협이 되는 대상은 어떤 건지, 그리고 공격 기법은 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식별을 한 다음에 각각 그 계층에 따라서 이런 보안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요구 사항이나 보안 기술, 그리고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했습니다. 사실 이제 공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안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도대체 어떤 거를 설치하고 구축하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제품명까지는 못 쓰더라도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 보안형은 대응이 됩니다라고 해서까지 명시하느라고 좀 이런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보안 기술 솔루션들을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거고요. 또 그거 말고 센서 액추에이터 같이 이런 계층에 들어가 있는 각각에 대한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도 보안 위협과 요구사항들을 정의해 놓은 것이 이 보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앞쪽에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보안 모델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보안 위협, 그다음에 요구사항, 솔루션들을 정의했다고 하면 이제 뒤에 가시면 이제 보안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런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활용 사례들도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장을 봤을 때 보안을 적용시키려면 이제 이 보안 대상이 뭔지, 계층별 자산이 뭔지, 보호해야 할 자산이 뭔지를 식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보안 위협을 분석해야 되고, 또 보안 위협이 분석됐으면 이 보안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요구사항들을 매핑시켜놔서 정리해 놓고, 이 보안 요구사항이 생기면 이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솔루션,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정의해 놓고 이걸 좀 명시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각 계층별로 보안 솔루션들과 기술을 적용시켜 놓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보안 아키텍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계층별 자산 식별, 보안 위협 분석, 요구사항 매핑, 그다음에 보안 아키텍처 적용까지 해서 이 한 사이클을 쫙 돌면 현재 지금 구축하고 계신 보안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적용할지가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어떤 공장과 그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없어서 대표성 되는 것들을 몇 개 뽑아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도 만들고 해놨는데, 이런 것도 참조하시면 각각 공장마다 이걸 구축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장표는 이제 랜섬웨어 위협 시나리오가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 계층별로 어떤 방식으로 랜섬웨어 감염이 되는지 이런 위협 시나리오들이 정의되어져 있고, 그러면 각각 위협 시나리오별로 어떤 장비들, 어떤 솔루션을 구축해놓고 제공해놓으면 안전할 수 있는지를 하는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보안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유사하지만 왼쪽은 위협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감염되는지 위협을 놓고요. 오른쪽에서는 그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 방화벽이나 다양한 부분의 보안 장치들을 구축해 놓고,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으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표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안 모델 내에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각각마다 참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공정 데이터 유출이나 공정 레시피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들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이 보안 모델에는 적용되어져 있으니까 이 보안 모델 쭉 책자를 보시면 아마도 우리 공장에서는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파트 2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2는 전체적으로 레벨 계층별로 하는 거에 대한 파트 1의 내용을 포함을 해가지고, 파트 2에서는 이제 공장 내부에 있는 어떤 공장들 간의 연결, 또는 지역에 있는 별도 떨어져 있는 공장과의 연결, 그리고 저런 협력업체 이런 것도 연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유즈보스 협력업체들하고 또 연결했을 때 어떻게 또 안전을 해야 되는지, 보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조혁신 데이터센터 같은 것들하고 연결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보안을 적용해야 될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파트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아마 조만간 곧 이제 발표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이걸 이제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요청해 주시면 보내드리니까요. 공장에 계시거나 또는 이 스마트 공장 보안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체 풀 버전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은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보안 모델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책자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거라고 하면, 보안 리빙 랩은 이제 직접 설비들을 만드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제조 설비나 부품들 만드시는 공장 쪽에서 내가 만든 부품이 보안에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직접 와가지고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보안 위협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이런 보안이 문제가 생기는지 볼 수 있는 시험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와서 보시면 이제 이런 다양한 부분의 어떤 보안 위협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안 강화시킬 건지, 내 장비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점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다양한 현재로서 뭐 다양한 이런 지멘스나 미쓰비시 LS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HMI나 PLC에 대해서 테스트를 지원할 수 있고요. 각각 장비 갖고 오시면 저희 쪽에서 점검을 해서 어떤 보안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보안 점검 도구들도 있으니까 이것들도 무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만든 것은 추가적으로 무선 쪽 관련된 산업용 설비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점검 부분도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뭐 와이어레스 하트나 5G, 와이파이 6 같은 프로토콜을 다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무선 지원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성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앞으로 많이 발전되는 무선 기반으로 서비스가 되는 공장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보안 모델이나 리빙랩 같은 걸 방문하시거나 모델 받고 싶으시면 저렇게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뭐 저희 키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시청해 주시면 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으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